안녕하세요. 스케치업 2018 제1강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우리는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스케치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업은 건축, 인테리어, 가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널리 활용되고 있는 3D 그래픽 프로그램입니다. 인터페이스가 간단하고 모델링 명령의 개수가 적고 모델링 기법이 직관적이어서 빠른 속도로 업계에서 대중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자, 스케치업의 장점은 지금 보신 것처럼 쉽다는 거예요. 자, 쉬우면서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의 3D 결과물을 얻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3D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는 지금 스케치업 2018 버전을 사용하게 될 건데요. 자, 스케치업 2018 버전의 개선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렉탱글의 기능이 개선이 되는데요. 작도 중간에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중심에서부터 작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렉탱글이라는 툴은 좌측 하단이나 오른쪽 상단, 자, 코너점을 클릭해 주시고 대각선 방향의 코너점을 클릭해서 렉탱글을 그려줬는데요. 자, 내가 중간에 컨트롤 키를 사용해서 센터, 렉탱글의 중심에서부터 작도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엔터티 인포 부분에 토글의 추가 기능이 생성이 됐어요. 자, 엔터티 인포는 우리말로 하자면 요소 정보 대화 상자라고 하는데요. 자, 거기에 토글이라는 메뉴가 생기면서 그 토글에는 하이드, 숨기거나, 락, 잠가주거나, 돈 리시브드 섀도우즈, 돈 캐스트 섀도우즈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보시면 얘는 면의 그림자를 안 보이게 해주는 거고요. 얘는 바닥 그림자를 안 보이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섹션의 속도 개선, 추가 기능이 생성이 됐는데요. 자, 섹션 툴이라는 거는 단면 도구 툴이라고 해서요. 자, 내가 이 섹션 툴을 사용해 주게 되면 단면, 자, 내가 어떤 건축물이나 또는 어떤 모델의 단면을 볼 수 있는 툴이 되는데요. 자, 이 단면 도구의 속도가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 추가 기능이 생성이 됐어요. 자, 일단 먼저 이 단면 도구에서 자, 내가 기본적으로 9버전에서는 단면의 이름과 심볼을 입력할 수가 없었는데요. 단면의 이름, 네임과 심볼이 입력 가능해졌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이 스케치업은 건축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건축 도면에서 단면도는 기본적으로 이름과 심볼을 입력하게 돼요. 어느 쪽의 단면인지 그리고 몇 번째 단면인지 남바링 정도를 하게 되는데 9버전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좀 제한이 있었다면 스케치업 2018 버전에서는 단면의 이름과 심볼을 입력을 해서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면도의 형태를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단면의 디스플레이 섹션 필 기능 추가가 됐다고 했어요. 자, 단면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부분을 뚝 잘라서 그 절단면을 보여주는 개념인데요. 그 절단면이 기본적으로 건축 도면에서는 검정색으로 채색이 되어 있어요. 자른 단면이라는 뜻으로 절단면이라는 뜻으로 내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검은색으로 채색을 해줘서 얘가 절단면이다 라는 거를 말해주게 되는데 이 디스플레이 섹션 필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부터 그 절단면을 내가 원하는 색으로 채색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채색을 안 할 수도 있고 그 절단면을 제어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이 절단면에 채색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자, 오른쪽에 트레이 부분에서 자, 스타일에 에디트에 모델 세팅에 필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자, 두 번째 요 디스플레이 섹션 필 기능에 여기 스타일 부분에 모델 세팅 필 부분에 가서 내가 그 단면을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크리에이트 컴포넌트의 추가 기능이 생성이 됐어요. 바로 어드밴스드 어트리뷰트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자, 얘는 일단 컴포넌트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아, 이런 메뉴가 추가가 됐구나라고만 확인하고요. 컴포넌트를 배울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면 자, 익스포트의 포맷이 추가 생성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익스포트는 다른 말로 하자면 내보내기, 우리말로 하자면 내보내기, 다른 형식으로 저장하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OBJ라는 형식, STL이라는 형식이 추가로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018 버전에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가장 먼저 내가 이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자, 화면 구성을 알아봐야 돼요. 화면 구성 인터페이스라고 해서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 프로그램을 쓸 때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내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화면 구성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얘가 지금 스케치업 화면이고요. 자, 위에서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 여기는 타이틀 바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자면 제목 표시 줄이라고 해요. 자, 제목 표시 줄.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스케치업 2018 버전이며 이 파일의 이름은 뭐뭐다라는 거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 아래쪽에 보시면 파일, 에디트, 뷰, 카메라 이런 부분을 우리는 풀다운 메뉴, 그냥 줄여서 메뉴라고 해요. 자, 메뉴 부분은 클릭해 주시면 해당하는 하의 메뉴가 뜨게 되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그 아랫줄에 보시게 되면 툴바, 자, 우리말로 하자면 도구 상자라고 해서요. 자, 위쪽에 있는 메뉴에 우리가 사용할 툴, 도구 또는 명령어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매번 클릭해서 선택하지 않고 메뉴 들어가서 클릭, 또 내려와서 클릭, 여러 번 클릭하지 않고 내가 쉽게 클릭 한 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쉽게 찾을 수 있게끔 아이콘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이 툴바 도구 상자라고 해요. 자, 이 툴바 도구 상자에는 스케치업의 모든 툴들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많이 사용하게 되는 대표적인 툴들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툴바랑 비슷하게 생긴 애 정확한 이름은 라지 툴셋이라고 해요. 자, 라지 툴셋은 우리말로 하자면 확장 도구 상자라고 해서요. 쉽게 말하면 위쪽에 있는 툴바에서 조금 더 많은 툴들이 나와 있는 이 툴바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값은 처음에 스케치업을 설치하시게 되면 기본값은 이 라지 툴셋이 나와 있질 않아요. 얘는 나와 있지 않고 내가 직접 꺼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얘는 드로잉 에어리어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자면 작업 영역. 쉽게 말하면 그냥 도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도화지이긴 한데요. 기본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스케치북의 도화지랑 틀린 점이 얘는 3차원 3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 가로, 세로, 높이 값이 있는 3차원의 가상 영역 도화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이 그레이 톤의 부분, 이 회색 부분이 땅이에요. 이제 지면이라고 하게 되고요. 여기 이 지면 위쪽에 이 부분을 하늘 부분이라고 해요.
실제 사실과 비슷하게 땅과 하늘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요 지면의 가장자리선을 이제 지면선, 지평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스케치업의 기본 도화지는 3차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 값이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 스케치업을 실행하시게 되면 사람이 한 명 서 있어요. 얘를 베이스 모델, 기본 모델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휴먼 피규어라고 해줘요. 자, 실제로 사람의 키로, 보통 사람의 키로 제작이 돼 있는 기본 모델이에요. 자, 사람 피규어인데요. 이 휴먼 피규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휴먼 스케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케치업은 어디에서 사용한다고 했어요? 건축이나 인테리어 분야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뭐 또는 토목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건축이나 인테리어, 토목 분야에서는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 사람이 사용하는 건축물들을 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사람의 크기에 맞춰져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가 휴먼 스케일이라고 해서 이 사람, 자, 인체를 기본적으로 해서 얘 사이즈에 맞춰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 기본 모델이 하나 샘플로 나와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내가 굳이 뭐 정확한 치수를 몰라도 얘를 가지고선 비례해서 이 정도면 사람이 드나들 정도의 문 사이즈가 되겠지. 그리고 이 정도면은 내가 책상을 만들 건데 사람이 팔을 쭉 뻗고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겠지. 높이는 이 정도면 되겠지. 라는 휴먼 스케일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베이스 모델은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자, 이 베이스 모델 기본 모델은 버전이 바뀔 때마다 사람이 좀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는데요. 자, 사람의 모양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큰 의미는 두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뭐 참고로 얘는 이 스케치업을 만든 회사, 트림블사에 있는 직원들을 토대로 해서 약간의 이제 버전마다 사람이 바뀌는, 형태가 바뀌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디폴트 트레이라고 해서요. 자, 트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냥 줄여서 트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얘는 스케치업 2016 버전에 추가된 부분이에요. 자, 이 트레이 안에는 엔터테인포나 매터리얼, 컴포넌트 등의 대화 상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9버전에서는 2016 그 전 9버전에서는 내가 뭐 메뉴나 단축키를 입력하게 되면 여기 트레이 안에 있던 이런 대화 상자들이 이렇게 화면 중간에 따로 열리게 됐는데 그렇게 중간에 열리고 내가 얘를 이렇게 밀어넣고 사용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자, 스케치업 회사에서 2016 버전에는 이렇게 팔레트 형식으로 트레이에 기본값들을 넣어놨어요. 자, 물론 이 트레이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구성을 다시 해서 저장을 시켜서 내가 원하는 구성으로 매번 쓸 수 있게끔 작업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굳이 트레이 구성을 바꾸진 않을 거고요. 그냥 기본값에서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자, 스테이터스 바 우리말로 하게 되면 상태 표시줄이라고 해서요. 자, 얘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툴을 입력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여기에서 알려주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이 스케치업의 모든 툴들을 외워서 하면 좋겠지만 외우기가 힘들겠죠. 아무래도 처음에 하실 때는 그냥 외우기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이 상태 표시줄을 보면서 작업을 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어느 정도는 외우고 시작을 하셔야 되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상태 표시줄이 있다 하게 되면 얘를 보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금방 습득이 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자, Value Control Box라고 해서 줄여서 VCB라고 해요. 자, 치수를 입력한다고 돼 있어요. 자, 내가 사각형을 그리거나 원을 그리거나 그 면의 높이 값을 줄 때 원하는 치수를 입력하고 싶어. 사각형을 500mm에 300mm짜리 그리고 싶어. 그러면 사각형 툴을 선택해 주시고 자, 렉탱글 사각형을 그리는 중간에 여기에 치수를 입력해 주시면 내가 입력한 치수대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스케치업 화면에서는 항상 이 드로잉 에어리어 작업 영역 부분과 상태 표시줄과 VCB를 한 번에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앞에 화면 구성에서 라지 툴셋, 좌측에는 라지 툴셋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고 했어요. 자, 라지 툴셋을 꺼내주시려면 상단 메뉴 뷰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툴바를 선택해 주시면 툴바 대화 상자가 떠요. 자, 툴바 대화 상자에서 라지 툴셋 체크박스 체크를 하고 클로즈를 눌러주시게 되면 라지 툴셋이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뷰 툴바라고 해서요. 자,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서는 뷰포트. 자, 이 작업 영역이 하나밖에 없어요. 크게 하나밖에 없는데요. 얘를 이제 다른 말로 뷰포트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뷰포트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내가 이 뷰포트를 시점을 바꿔가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럴 때 뷰 툴바를 꺼내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조금 더 편해요. 자, 뷰 툴바에 있는 시점은 크게 6가지예요. 첫 번째가 ISO, 자유각도를 가진 뷰라고 해서요. 한 번에 여러 개의 면을 볼 수 있는 시점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탑, 위에서 바라본 뷰. 그러면 사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윗면이 보이게 되겠죠. 자, 프론트는 앞에서 바라본 뷰라고 해서요.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라이트는 오른쪽 면, 백은 뒷면, 뒤에서 바라본 백, 배면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레프트는 왼쪽에서 바라본 뷰, 좌측면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텀, 바닥이 없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바라본 뷰가 없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쉽고요. 자, 스케치업에서 이제 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게 이 드로잉 에어리어 방식이에요. 화면 보기 방식, 작업 공간 보기 방식인데요. 자, 상단 메뉴 카메라를 선택해 주시면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패러럴 프로젝션이 있고 두 번째는 퍼스펙티브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패러럴 프로젝션은 우리말로 하자면 투시도, 투시법이라고 해서요. 원근법이 빠진 가상의 3차원 뷰를 말해요. 자, 원근법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인다는 그런 방식을 원근법이라고 해요. 똑같은 크기이지만 나와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냐에 따라서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한다는 건데요. 자, 원근법이 적용이 되지 않은 이 3차원 뷰라는 얘기는 길이가 똑같으면 내 시점에서 가깝던지 간에 멀던지 간에 크기가 똑같아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투시법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작업하는 중간에는 굉장히 편해요. 작업하는 중간에는 오히려 퍼스펙티브보다는 패러럴 프로젝션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작업이 수월한데요. 최종 결과물을 얻어주실 때는 아래쪽에는 퍼스펙티브, 평행 투상도법이라고 해서 원근법을 적용한 사실에 가까운 뷰, 얘를 적용해 주셔야 돼요.
사실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사실에서는 원근법이 적용이 돼서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최종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과 가까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이 퍼스펙티브를 체크해 주시고 최종 결과물을 얻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직접 스케치업을 실행을 해보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케치업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업 2018이라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자, 따닥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시는데요. 자, 보시면 이 스케치업에 스타트업 대화 상자라고 해서 시작하기 창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템플릿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템플릿은 어떤 형식의 도화지를 열어줄 거냐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주로 위에서부터 네 번째에 있는 아키텍처 디자인의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스케치업은 거의 되게 건축이나 또는 실내 건축, 인테리어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건축 분야의 형식에 맞는 템플릿을 사용하게 될 거고요. 자, 단위는 밀리미터. 자, 거의 한 99.99%는 단위를 밀리미터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쓰는 나는 건축 디자인의 형식을 쓸 거다. 자, 얘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Start Using SketchUp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스케치업이 열리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요게 초기 화면이에요. 상단 보시면 얘가 제목 표시줄. 자, 이름은 없고 스케치업 2018 버전이다. 그리고 상단 메뉴 보시면 풀다운 메뉴라고 했었죠. 자, 클릭해 주시면 해당하는 하이 메뉴가 뜬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툴. 자, 툴바 도구 상자라고 해서 자, 클릭해 주시게 되면 내가 그 툴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얘가 작업 공간이라고 했었죠. 드로잉 에어리어라고 해서 작업하는 공간. 이 작업하는 공간은 뭐라고 했어요? 3차원 형태라고 했어요. 자, RGB라고 해서 레드, 그린, 블루 3개의 축이 있어요. 얘를 보통 원래는 X, Y, Z 축이라고 부르는데 스케치업에서는 조금 더 육안으로 구분하기 쉽게끔 RGB, 레드, 그린, 블루라는 축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드 축은 가로, Y 축은 세로, Z 축은 높이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얘가 뭐라고 했어요? 베이스 모델, 기본 모델이라고 했었죠? 휴먼 피규어고요. 자, 오른쪽이 트레이 부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트레이 이렇게 열어서 사용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에서 내가 뭐 그림자나 기타 등등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이 상태 표시줄 스테이터스 바라고 해서요. 내가 어떤 명령어를 선택하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될지 그것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내가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상태를 표현해 주기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지금 제가 선을 그리고 있는데 오른쪽에 이렇게 길이 값이 나오고 있는 거. 자, 내가 템플릿을 밀리미터로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밀리미터가 나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V10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치수를 입력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왼쪽에 뭐가 있었어요? 라지 툴셋이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업을 기본적으로 깔고 나서 보시면 기본값이 이렇게 라지 툴셋이 없어요. 자, 라지 툴셋 꺼내는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상단 메뉴 뷰 클릭해 주시고 툴바 선택해 주시면 툴바 대화 상자가 뜬다고 했었죠? 자, 여기서 라지 툴셋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클로즈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라지 툴셋이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저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좌측에다가 도킹을 아예 시켜줄 거예요. 지금 해상도 때문에 도킹이 잘 안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밀어 넣어 주시게 되면 도킹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뷰 툴바를 꺼내서 시점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자, 뷰 툴바를 꺼내려면 똑같이 상단 메뉴 뷰, 그 다음에 툴바 들어가셔서 자, 여기 아래로 내려오셔서 뷰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클로즈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뷰 툴바가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제가 간단하게 뷰 툴바에 있는 것처럼 집 모양으로 자, 어떤 모델을 그려줄 거고요. 자, 여기 옵셋 사용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라인 사용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려줄 거예요. 자, 이 라인들을 컨트롤 복사해서 하죠. 자, 복사해서 자, 복사하는 방법은 나중에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붕을 그려줄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업은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 면이 생겨요. 자, 여기에서 제가 ISO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ISO 자, 여러 개의 면을 볼 수가 있고요. 탑을 선택해주면 윗면, 프론트는 정면, 그 다음에 라이트는 오른쪽 면, 그 다음에 백은 뒷면, 그리고 자, 레프트는 왼쪽 면 바라볼 수가 있다고 했었죠. 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위쪽에 도킹을 시켜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상단 메뉴 카메라에서 자, 현재 퍼스펙티브가 선택이 돼 있어요. 얘는 원근법이 적용이 돼 있는 투상도 방식이라고 했었죠.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자, 얘를 제가 카메라 가서 페어럴 프로젝션으로 보시게 되면 얘는 그냥 원근법을 적용하지 않은 똑같은 길이면 똑같은 크기로 보이는 방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작업하는 중간에 보는 방식이고 퍼스펙티브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최종 결과물 얻어줄 때 쓰는 방식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스케치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스케치업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스케치업 2018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스케치업 2018 제2강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드로잉 툴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드로잉 툴바는 면, 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기본 툴들이 모여져 있는 툴바가 됩니다. 자, 드로잉 툴바를 꺼내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총 10개의 툴이 나와 있는 거 확인이 되실 텐데요. 자, 왼쪽에서부터 첫 번째 이 연필 모양의 툴은 라인 툴이라고 해서 직선을 그리는 툴이 됩니다. 자, 라인의 방향을 마우스로 지정한 후에 VCB에 길이를 입력하면 정확한 길이의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프리핸드 자유곡선 툴이라고 해서요. 자, 클릭한 채로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하여서 내가 원하는 자유곡선을 그려주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렉탱글 툴이라고 해서요. 우리말로 하자면 사각형 툴이 됩니다. 자, 코너점과 코너점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2018 버전부터 센터, 중심에서부터 그릴 수 있는 기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렉탱글을 그려주실 때는 이제 골든 섹션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면 황금 비율이라고 해서요. 자, 1대 1.318의 비율로 우리가 이 골든 섹션, 자, 가장 황금적인 비율의 사각형, 직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스퀘어라는 메시지가 뜨게 되면 정사각형, 가로, 세로 길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사각형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에 있는 툴은 Rotated Rectangle이라고 해서요. 회전이 된 사각형을 뜻하게 돼요. 자, 렉탱글을 그리고 나서 내가 회전을 시켜줄 거야 라고 하는 대신 자, 먼저 이 로테이티드 렉탱글을 사용해서 회전을 시킨 사각형을 그려줄 수가 있는데요. 자, 회전축의 중심점이자 사각형의 시작점을 먼저 지정하고 길이, 회전, 각도, 너비를 지정하여서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서클이라고 해서요. 우리말로 하자면 원. 자, 원이라는 것은 중심에서부터 360도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중심점 먼저 센터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레디어스를 지정을 해주시는데요. 레디어스 값은 내가 화면상에서 뷰포트에서 클릭해서 지정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원하는 값을 직접 입력해 줄 거다. V12에 입력해서 정확한 수치의 원을 그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각형, 폴리건 툴이라고 해서요.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1024각형까지 그려줄 수 있는 툴이 폴리건 툴이 돼요. 자,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고 내부의 각 내각이 같은 정다각형을 그리는 툴인데요. 자, 폴리건 툴을 선택한 후에 V12에 사이드의 개수, 변의 개수. 자, 오각형이면 변의 개수 5개, 칠각형이면 변의 개수 7개가 되겠죠. 자, 사이드의 개수를 입력한 후에 마우스로 도형의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반지름, 레디어스의 길이를 입력해서 그려줄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폴리건은 이 반지름의 길이를 입력해서 자, 원을 이용해서 그린다라는 개념이 되는데요. 이제 내접하는 다각형, 외접하는 다각형. 자, 해서 내가 요 R 값을 이용해서 그려줄 수가 있게 돼요. 자,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아크라고 해서요. 우리말로 하자면 호. 얘를 풀어서 말하면 서클, 원의 일부를 말하게 돼요. 자, 아크를 그려줄 수가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아크를 그리는 툴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먼저 아크 일반 기본 호 아크라는 툴은 자, 중심점, 원의 일부였으니까 중심점이 있겠죠. 그리고 시작점, 끝점을 차례로 지정해서 그리게 돼요. 자, 투포인트 아크는 말 그대로 투포인트 2개의 점을 지정하고 있는 호 아크를 뜻하게 되는데요. 작도 순서가 틀려요. 시작점, 끝점, 중간점을 차례로 지정해서 그리게 돼요. 자, 3포인트 아크는 점 3개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시작점, 두 번째 점, 끝점을 차례대로 지정해서 그려주면 되는 툴이에요. 자, 호의 길이와 각도를 지정할 수가 있는 툴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라는 툴이 있는데 얘는 아크이긴 아크인데 선만 생기는 게 아니고 면이 생기는 아크라고 해요. 그래서 파이 모양이라고 하죠. 자, 중심점, 시작점, 끝점을 차례대로 지정해서 그리게 되면 선과 면이 함께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법, 내가 이 뷰포트상에 그려놓은 모든 아이들을 통틀어서 오브젝트, 객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그 객체의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객체를 선택할 때는요, 보시는 것처럼 피지컬 툴바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툴이 셀렉트 툴이고, 마지막, 제일 뒤에는 마지막 툴이 이레이저 툴이라고 해서 지우개 툴이라고 해요.
자, 말 그대로, 자, 셀렉트, 선택 툴은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자 할 때, 어떤 객체를 선택하고자 할 때, 자, 요 셀렉트 툴을 선택하고 클릭해 주시거나, 뭐, 드래그, 기타 등등 다양한 방법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내가 선택한 객체, 오브젝트를 지우고자 할 때, 요 이레이저 툴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선택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자, 셀렉트 툴을 사용해서 선택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일단 먼저 마우스로 원하는 객체를 클릭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미 선택한 거를 선택 해제하려면 컨트롤 T 눌러주시면 선택이 되는 아이가 선택 취소가 돼요. 자, 면을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면과 그리고 그 면을 둘러싼 선들이 선택이 되고요. 자, 만약에 내가 얘를 이제 육면체 형태로 만들었다 또는 어떤 높이 값을 줘서 3D 형태로 만들었다, 높이 값이 주어졌다 라고 하시게 되면 트리플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자,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주시고 드래그라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데 좌에서 우로 선택해 주시는 방법은 윈도우 셀렉트 방법이라고 해서요. 자, 드래그하는 그 사각형 내부에 시작점, 끝점 모든 점이 완전히 포함된 오브젝트만 선택이 되고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해 주시게 되면 자, 크로싱 셀렉트 방법이라고 해서 자, 우에서 좌 크로싱으로 사각형의 내부와 사각형에 걸쳐진 오브젝트 모두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른 객체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추가 선택이 되고요. 이미 선택한 거를 쉬프트 키를 누르고 선택해 주시게 되면 선택 취소가 돼요.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내가 작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계셔야지만 작업을 수월하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스케치업 화면에서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업 화면이고요. 자, 일단 저는 상단 메뉴 카메라에서요. 자, 퍼스펙티브 말고 페어럴 프로젝션으로 원근법을 빼고 투시도법으로 볼 거예요. 자, 어차피 2D 형태를 그려줄 거기 때문에요. 자, 보기 방식, 자, 시점을 탑으로 설정해서 위에서만 볼 거고요. 자, 나는 굳이 요 피규어가 필요 없어 하시게 되면 지워주시면 돼요. 자, 일단 지우는 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내가 드로잉 툴바를 꺼내줄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상단 메뉴 뷰에서 툴바에서 나는 드로잉 툴바를 꺼낼 거야 선택해 주시고 클로즈 눌러주시면 드로잉 툴바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탑에서요. 먼저 나는 라인을 그릴 거다. 자, 라인 선택해 주시고요. 원하는 라인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스케치업은요, 기본적으로 참조선, 가이드라인이 뜨게 돼요. 보시면, 자, 이렇게 내가 오른쪽으로 정확히 가로 방향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은, 자, 먼저 마우스를 쭉 당겨 주실 때 빨간색 선으로 뜨게 되면, 레드 엑시스라는 툴팁이 뜨게 돼요. 그러면 나는 레드 엑시스, X축으로 반듯한 선을 그려줄 수가 있고, Y축으로 반듯한 선을 그려주고 싶다 그러면 Y축 그린 엑시스 메시지가 떴을 때 이렇게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돼요. 당연히 시점에 따라서는 나는 이렇게 Z축 블루 엑시스 방향으로도 평행한 선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탑뷰를 보고요. 자, 라인을 다 그려주셨으면 ESC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자, 프리핸드. 자, 프리핸드는 말 그대로 자유곡선이라고 해서요. 프리핸드 선택해 주시고요. 자,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 주시고 드래그 해서 이렇게 프리핸드로 그려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혀있는 부분에서는 알아서 면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렉탱글 툴이라고 해서요. 자, 렉탱글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코너점 클릭해서 이렇게 렉탱글을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렉탱글은 4개의 선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4개의 선 그리고 4개의 선들로 둘러싸져 있는 면 이렇게 5개의 객체로 작업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은 작도를 하시게 되면 선과 면이 분리가 돼요. 자, 그리고 렉탱글을 그려주실 때, 자, 클릭,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 점 클릭해 주실 때, 자, 요렇게 참조선이 떠요. 가이드선이 뜨는데요. 보시면 지금은 골든 섹션이라고 해서, 자, 가로 대 세로 비율이 1.318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 스퀘어라고 해서 정사각형 가로 세로 비율이 1대 1일 때 동일한 길이로 그려질 때 참조선이 뜨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정사각형이나 1대 1.318의 사각형 황금 비율로 그려주실 때 참조선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코너점 찍고 두 번째 코너점 찍어 주실 때 컨트롤 키를 눌러 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내가 클릭한 요 시작점이 코너점이 아니고 컨트롤 키 눌러서 중심점으로 전환을 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컨트롤 눌러 주시면 시작점, 다시 한번 컨트롤 눌러 주시면 중심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8 버전에서 새로 추가가 된 기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네 번째로 로테이트 렉탱글을 그려줄 건데요. 이제 로테이트 렉탱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연습하실 때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로테이트라는 기능을 먼저 배우셔야지 좀 더 수월한데요. 일단 한번 그냥 보자면 자, 로테이티드 렉탱글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회전축의 중심점 그리고 사각형의 시작점을 지정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각으로 X, Y, Z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먼저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일단 자, 시작점 지정해 주시고 길이 값, 그 다음에 회전 각도 자, 지정해서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지금 로테이트를 사용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시 탑뷰로 돌려주고요. 자, 다섯 번째는 서클이라고 해서요. 클릭해 주시고요. 중심 찍고 원하는 R값, 원하는 반지름 값을 화면상에서 클릭해서 지정해 주시거나 아니면 중심 찍고 그 다음에 자 바로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현재 중심점을 찍고 마우스를 움직일 때마다 오른쪽 하단의 V12에 레이디어스라고 해서 수치가 움직이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나는 정확히 800짜리에 반지름 800mm짜리에 원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800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중심 찍고 원하는 길이 굳이 여기 가서 딱 클릭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바로 수치 기입하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처음에 배웠던 라인 툴도 클릭, 그 다음에 나는 레드 엑시스 쪽으로 정확히 1500짜리 그릴 거다. 먼저 방향을 지정해 주시고 길이 값, 랭스 값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다 그렸으면 ESC 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폴리건. 자, 다각형이라고 하죠. 자, 폴리건을 선택해 주시면 V12의 사이드의 개수를 지정하라고 해요. 자, 기본적으로 사이드의 개수 6개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육각형이죠. 자, 클릭해 주시면 내접하는 육각형 그릴 수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자, 내가 이번에는
자, 내가 오각형을 그릴 거다라고 해주시게 되면 사이드 개수 5. 타이핑 엔터 쳐서 자 오각형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해서 이렇게 오각형을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보시면 자 내가 오각형을 그리긴 그릴 건데 자 중심 찍고 반지름 지정을 하고 할 때 자 가상의 원, 점선에 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정하는 요 꼭지점이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원에 접하고 있어요. 원과 만나는 점, 접하는 점이 오각형의 꼭지점인데 자, 이렇게 되면 나는 내접하는 인스크리브드 내접하는 오각형을 그리게 돼요. 만약에 나는 외접하는 자, 컨트롤 키 한번 눌러서 바꿔볼게요. 컨트롤 키 한번 눌러서 보시게 되면 얘가 외접하는 오각형이 되는데 자, 서클 기준으로, 점선의 서클 기준으로 한 변의 미드 포인트 중간점이 원과 접하게 되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외접, 컨트롤 키 눌러서 내접. 아래 보시면 여기에 자, 스테이터스 바, 상태 표시줄에 현재는 어떤 상태다. 자, 외접하는 상태다. 얘를 내접으로 바꿔줄 거면 여기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인스크리브드로 바꿔라 라고 뜨는 거 확인이 되시죠?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르면 자, 내접으로 바뀌고 컨트롤 키를 또 눌러주게 되면 서컴스크리브드 외접으로 바뀐다 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내접이나 외접으로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아크라고 해서요. 자, 말 그대로 호. 자, 원의 일부를 뜻하게 돼요. 자, 보시면 아이콘 자체가 보시면 어떤 점을 지정하는지 확인이 되는데요. 자, 아크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자, 중심점,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 클릭해서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중심점, 시작점, 끝점. 이렇게 해서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투포인트 아크라고 해서요. 자, 투포인트 아크 선택해 주시고요. 자,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 그 다음에 중간점을 지정해서 아크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죠. 시작, 끝점, 그 다음에 중심점 해서 자, 다이렉션 방법으로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얘는 3포인트 아크라고 해서요. 자, 점 3개를 지정하는데 자, 시작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그리고 끝점이에요. 자, 두 번째 점이 꼭 중심점은 아니고요. 두 번째 점을 지나고 내가 내각을 지정해서 보시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V12에 앵글 값이라고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내부 각을 지정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내각을 120도짜리를 그릴 거다 하게 되면 120 엔터 쳐서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고요. 클릭. 자, 나는 이번에는 내각을 270도짜리 그릴 거다. 그러면 270 엔터 쳐서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자, 클릭해서 자, 보시면 나는 호의 길이 보시면 자, 랭스라고 뜨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길이 값을 지정해 주실 수도 있어요. 먼저 방향을 지정해 주시고 1500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각을 나는 뭐 120도 이렇게 지정해서 그려 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파이라고 해서요. 파이는 면이 동시에 생기는 아크라고 했어요. 자, 파이 선택해 주시고요. 중심점, 시작점, 끝점을 지정해 주시는데 자, 어떻게 면이 생겨요? 자, 아크는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 곡선 하나만 생기는데요. 내가 파이로 작도를 해주시면 어떻게 아크도 생겨나고요. 당연히 면도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각각 반지름의 길이와 같은 반지름이죠. 자, 시작점과 끝점과 그 다음에 중간으로 연결되는 라인 두 개가 생겨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객체는 자, 반지름선 2개 그리고
호, 그리고 면 해서 4개가 생겨난다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객체를 선택해 주실 때는 피지컬 툴바를 꺼내 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툴바 대화 상자에서 알파벳 순이니까 피지컬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 첫 번째가 셀렉트. 자, 굳이 얘를 꺼내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 위쪽에 툴바나 라지 툴셋에 여기 화살표명의 셀렉트 툴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셀렉트 툴 선택해 주시고요. 원하는 객체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선택하고 지울 거다라고 하시게 되면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예 이레이저 툴을 선택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면 바로 지워지게 돼요. 자, 셀렉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자,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시고, 자, 선택한 거 취소할 거다 하시게 되면 컨트롤 T, 아니면 선택하시고 빈 공간 클릭해 주시면 선택 취소가 되고요. 자, 면을 따닥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선택한 면과 그 다음에 걔를 둘러싸고 있는 선, 따닥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면과 선이 동시에 선택이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얘한테 높이 값을 줬다라고 하시게 되면 위쪽에 있는 면을 따닥 더블 클릭했을 때는 위쪽 면과 걔를 둘러싸고 있는 선. 자, 트리플 클릭 따다닥 해주시게 되면 자, 걔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과 면 한 덩어리가 선택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마우스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에서 우로 드래그 하실 때, 자, 현재 이 사각형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애는 가운데 이 오각형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걔만 선택이 되고요. 윈도우 방식이라고 하죠. 자, 우에서 좌로 드래그 해주시게 되면 점선이 나오면서 자, 지금 이 점선 박스에 걸친 라인과 선, 자,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오각형의 면과 선도 같이 선택이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크로싱 방법이라고 하고요. 자, 하나 선택하고 다른 아이도 선택할 거다.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추가 선택 가능하고요. 자, 이미 선택한 걸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선택 취소가 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원하는 걸 선택해 주시고요. 어떻게 딜리트 해 주셔도 되고요. 아까 설명한 대로 이레이저 툴을 선택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지워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 수업 2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